네, 오늘은 8번째 테마 의사표시 하자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테마 민법 2편에서 지금 법률 행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률 행위 목적에 대해서 배워봤고, 이번 시간에 하는 의사표시 하자의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법률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그 법률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총칙에서 다루는 의사표시 하자는 4가지 종류예요. 107조 비진의 의사표시, 108조 통정 허위표시,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통상 법 조문을 외우진 않거든요. 근데 이름이 길다 보니까 법 조문으로 불러요. 비진의 의사표시 이렇게 하기보다 107조 통정 허위표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조문으로 하면 편하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마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게 자주 나오니까요. 이런 유효 요건과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 이 법률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이 권리 변동도 변화가 있겠죠. 2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이미 발생한 권리 변동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을 당사자에게 주는 경우, 2번째는 취소권을 거칠 필요도 없이 그냥 법이 법률 효과를 부인하는, 무효라고 선언하는 요 경우, 이렇게 2가지입니다. 107조 비진의 표시와 108조 통정 허위 표시는 이 무효의 영역에 속하고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 발생이라는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무효둘, 취소둘, 이걸 좀 기억하기 쉽게 이남, 이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테마 6 말미에 이 의사표시 하자를 장차 배웁니다라고 소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 않는 4가지 경우, 그중 2가지는 무효, 다른 2가지는 취소권 발생. 요거를 지금 테마 8에서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테마 6에서 언급했던 내용인데 한 번 더 좀 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와 표시행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의사표시란 말 자체가 의사와 표시를 합친 거잖아요. 그 의사는 효과의사를 말합니다. 법률 효과를 내려는 의사.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서 표시는 이 표시행위를 말합니다. 결국 의사표시는 효과의사 더하기 표시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효과의사는 2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효과의사는 내면에 존재하는 내심의 효과의사와 외부에 드러난 행위로부터 추측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 2가지가 있어요. 근데 법률행위 할 때는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이 그 행위를 보잖아요. 행위에서 일반적으로 추론되는 효과의사, 그게 표시상의 효과의사입니다. 매매 계약을 위한 청약이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때는 부동산 매매라는 법률 효과를 갖고 저 행위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 부동산 매매 계약에 나타난 의사표시, 그 매매 행위에서 알 수 있는 표시상의 효과의사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의사가 없었다. 그럼 내면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다른 거죠. 이게 불일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불일치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따로 뒤에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문장이 있죠. 테마 8에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고, 오늘 그 테마 8 의사표시 하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입체적으로 쌓아 나가야 돼요. 자, 8번째 테마 의사표시 하자. 테마 6에서 했던 내용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효 취소에 대한 개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무효는 법률 규정이 그냥 이것은 법률 효과가 나지 않아 선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의 어떤 의사가 개입될 여지는 없어요. 그냥 법률 규정이 무효 선언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법률 행위에 근거해서 주고받은 게 있다면 법률 효과가 나지 않았는데 주고받은 게 되잖아요. 부당이득이 되는 거예요. 부당이득이라는 게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가 오간 걸 말하는 거거든요. 반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선언되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취소는 조금 달라요. 법률 규정이 무효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무효로 할지 말지를 당사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법률 규정이 취소권을 만들어서 당사자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이 취소권이 행사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단 법률 행위대로 법률 효과가 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으면 부동산 매매 계약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취소권이라는 걸 법률 규정이 쥐어준 겁니다. 따라서 그 법률 효과는 유동적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의사표시 하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바로 무효로 처리될지, 아니면 법률 규정이 취소권까지만 만들어서 당사자한테 무효로 할지 말지 선택권을 줄지, 그 두 개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무효와 취소를 표현할 때 무효는 그냥 무효라고 선언을 하고,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길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요 네 가지 의사표시 하자 중에 법률 규정이 바로 무효라고 선언한 경우와 취소권이 행사돼서 결국 무효가 되는 경우, 요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이에 새로운 법률 관계를 맺은 3자가 있을 수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서 부동산 소유권까지 받고 그걸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았는데 취소가 됐다. 취소권이 행사되는 순간 무효가 되죠. 그러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지금 소유권, 권리가 막 옮겨간 거예요. 권리 주체가 막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데 당사자끼리만 권리 변동이 생겼으면 그걸 회복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이 생겨버렸다. 이때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3자 보호 문제입니다. 요 의사표시 하자의 네 경우, 이남 이녀, 이때는 무효가 됐을 때 공통적으로 선의의 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똑같이 이 네 가지가. 선의는 뭐라고 했죠?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뭘 모르느냐? 무효 취소에 원인이 있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비지는 의사표시인지 몰랐다. 통정 허위 표시인지 몰랐다. 착오의 의사표시인지 몰랐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지 몰랐다. 모르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타인, 이걸 선의 3자라고 합니다. 이 선의 3자는 보호돼요. 이 네 가지 경우에는 보호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103조, 104조 무효, 그 무효는 빨간 무효라고 했죠. 3자 보호 규정이 아예 없어요. 그거하고 이 의사표시 하자에서 무효가 됐을 때 하고 큰 차이점이 그겁니다. 3자 보호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 내기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의사표시 하자 요 이남 이녀를 배울 때는 선의 3자 보호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에 몰아서 한꺼번에 배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선의 3자 보호 규정의 취지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둘은 무효고 둘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잖아요. 무효 취소가 자꾸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법률 효과가 요건도 살피지 않고 그냥 비진의 표시면 무효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어, 이렇게 바로 연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시험 문제를 틀리는 지름길입니다. 엄격한 어떤 요건이 채워졌을 때 무효가 되고 취소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107조는 무효다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비진의 표시가 어떤 조건 하에 무효가 되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 좁은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면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 취소에 꽂혀 있지 마시고 유효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느 경우에 하자로서 인정을 받느냐, 이 요건을 아주 세밀하고 엄격하게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눈을 배우는 겁니다. 취소권 발생이라는 법률 효과가 없는데 법률 효과가 있다고 오판을 하게 돼서 없는 취소권을 막 행사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엄청난 돈이 걸린 소송에서 나는 취소권 행사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취소권이 없어. 패소.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런 소송에서 한번 지면 옛날 말로 3대가 망한다잖아요. 현실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비진의 표시. 비진의가 무슨 말이죠? 마음에 없는 소리다. 자,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 모르고 하는 걸 착오라고 해요. 알면서 하는 것을 비진의 표시.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소리. 퇴사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그 속마음은 그거죠. 월급 올려주세요. 그러면 사직서를 내는 그 행위를 밖에서 보면 사직이라는 법률 효과를 원하는 행위잖아요. 이게 이제 표시상의 효과 의사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는 사직할 마음이 없죠. 그게 내심의 효과 의사입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자, 이 다르면 법률 효과를 어떻게 할까요? 사직의 법률 효과를 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마음을 찾아내서 사직서 제출 행위를 무효로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향을 좀 아셔야 돼요. 일단 행위 능력이 있으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일일이 다른 사람이 속마음을 살펴가면서까지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표시상의 효과 의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사회가 되게 혼란스럽고 경직되고 위축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표시상의 효과 의사대로 법률 효과를 낼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걸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속에 있는 속마음이 어떻게든 외부에 표출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얼마든지 짐작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럴 때는 좀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요. 그게 큰 틀입니다. 107조 조문 한번 볼게요.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즉 마음에 없는 소리를 했더라도 효력이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속마음이 어떻든 겉으로 표시한 대로 효력이 있다. 법률 효과가 난다. 사직서를 냈으면 사직의 법률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을 아셔야 돼요. 비진의 표시는 무효야. 아니에요. 비진의 표시는 유효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속마음,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합니다. 자, 비진의 표시는 원칙 유효. 표시된 대로 법률 효과 부여.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알 수 있었을 특수한 어떤 상황에서는 그 속마음대로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가 됐을 때 선의 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건 따로 모아서 공부한다고 했죠. 법에서 알았다는 뭐라고 했죠? 두 글자로 악의, 몰랐다는 선의가 되고요. 선의 제3자, 비진의 표시인지를 몰랐던 제3자에게는 대응하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서 내심의 효과 의사, 즉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마음 깊이 희망하지 않는 것이라도 그 당시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표시한 의사표시는 불일치가 없는 것이다. 방금 예를 다시 가져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직서를 낼 때 그 사직서를 내는 행위에는 사직하겠다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있죠. 근데 내심에는 절대 사직할 마음이 없다. 이러면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다르잖아요. 비진의 표시로 처리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심의 효과의사, 나는 사직할 마음이 없어.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진짜 회사를 나가고 싶지 않아. 회사를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회사를 나가면서까지도 월급을 올려달라는 항의를 하겠다. 그래서 사직서를 냈다고 해봅시다. 이때는 난 진짜 회사 있고 싶지만 회사를 나가려는 의사로 사직서를 낸 거예요. 절대 나는 회사를 나가겠다는 생각을 사직서에 담지 않겠다. 요 경우와 회사를 나가는 걸 불사하고라도 항의를 하겠다. 요 두 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회사를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속에 있는 희망은 똑같아요. 근데 민법에서는 그 희망, 욕망, 내심에 있는 의도까지 살피지 않아요. 민법은 법률 효과의 단계에서만 평가를 합니다. 그럼 두 번째에는 진짜 회사 다니고 싶지만 정말 강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나 회사 나갈 거야 라고 사직서를 낼 때는 그 사직서를 내는 그 행위에는 회사를 나가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죠. 그때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없는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불일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그 표시 행위에 담는 효과의사가 뭔지를 갖고 일치하냐 불일치하냐를 보는 거지 마음 깊이 있는 욕망이나 진심과 표시 행위를 비교하는 게 아니다. 비진의 표시 효과 원칙이 뭡니까? 유효입니다.
표시된 대로 갑니다. 예외가 무효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이걸 두 글자로 과실이라고 합니다. 약간의 실수, 경과실을 말합니다. 상대가 모르긴 몰랐는데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을 경우를 과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칙과 예외가 바뀌면 안 돼요. 선의삼자보호 따로 나중에 하고요. 자, 두 번째 무효 사유입니다. 통정 허위 표시. 아까 비진의 표시는 나 혼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거고, 통정 허위 표시는 쌍방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쌍방이. 상대방과 내통한 거짓 표시를 말합니다. 가장행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외관을 공모하여 작출, 짜고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이제 107조 비진의에 관하여 상대방의 합의가 있다는 점에서 혼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107조와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개 구별이 되시죠? 이 언제 자주 일어나냐면 부동산 빼돌리고 할 때 실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겉으로 매매 계약 한 것처럼 서로 짜고 계약서를 써요. 그럼 매매라는 외관이 있는데 그 내면에는 매매의 효과이사가 없죠. 쌍방이 없기 때문에 이땐 통정 허위 표시가 됩니다. 한 사람이 한쪽이 부동산 매매의 의사가 없이 매매 계약서를 썼다. 그때는 107조예요. 비진의 표시. 근데 쌍방이 그런 의사 없이 매매의 외관을 작출했다.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가 되는 겁니다. 법 조문을 볼게요. 108조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표시는 원칙이 뭡니까? 무효로 한다. 이거는 양쪽이 다 서로 알고 허위 외관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알잖아요. 서로 거짓말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그냥 무효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무효가 됐다는 것은 매매라는 외관에서 나오는 법률 효과 뭡니까? 소유권 이전이죠. 부동산 권리 변동. 무효로 한다는 건 뭐냐면 그 권리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으키지 않았음에도 권리 변동이 있었다면 그거는 법률상 근거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원상태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부당이득 법리로 해결하고요. 효과, 당사자 사이에 언제나 무효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겼을 땐 그때 이제 선의 삼자냐에 따라 보호 문제가 생기죠.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고 새로 이해관계가 생겼다면 그때는 삼자 보호 문제로 처리하겠죠. 자, 한편 법률 효과가 무효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냐? 그건 아니에요. 무효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정산을 하라는 의미지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무효의 법률 행위의 외관,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계약서를 썼으면 부동산 매매 계약서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원래부터 없다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로 이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법에서 배우거든요. 짜고 부동산에 대해서 허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이 108조에 의해서 무효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채권자가 강제 집행할 것 같으니까 재산을 빼돌려 놓기 위해 통정 허위 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사해 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때는 채권법에 의해서 이 채권자가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이 취소는 여기 지금 총칙에 있는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 배워요. 이남 이녀에 들지는 않아요. 취소이긴 하지만 이남 이녀에 있는 취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때 가서 배울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이 통정 허위 표시를 들여다봤더니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저 406조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이 외관을 없애는 취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권리 경합이거든요. 무효인 법률 행위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으로 취소도 할 수 있다. 이 객관식 문제에 이렇게 내요. 무효인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이해되면 그만입니다. 무효인 법률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데 그걸 뭐 별도로 취소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무효라는 게 부존재가 아니에요. 무효도 법률 효과고 취소도 법률 효과예요. 그 법률 효과가 서로 공존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무효를 주장해도 되고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취소권을 행사해도 돼요. 알고 보면 뭐 이렇게 대단한 얘기가 아닌데 시험 지문에 나오면 머리가 하얘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둘 다 행사할 수 있는 걸 권리경합이라고 합니다. 교재 24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죠? 권리경합.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 주장과 사회행위 취소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권리경합에 속한다. 24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이어지죠. 권리경합. 요게 또 나중에 채권법에 가서 또 이 얘기가 또 나와요. 선의 3자 보호 따로 모아서 하겠습니다. 구별 개념. 자, 은닉행위. 이것도 객관식에 잘 나오는 개념인데 이 통정 허위 표시에 숨어 있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실제로는 증여예요, 증여. 그런데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매매계약을 맺고 세금을 내요. 이때 이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잖아요. 그죠? 매매의 효과의사가 양쪽 다 없잖아요. 그래서 매매는 무효입니다. 그런데 증여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있죠. 이 증여가 은닉행위입니다. 은닉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뉘앙스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여기는 그런 감정을 싫지 마시고 가려져 있는 그냥 무색무취한 용어로 받아들여 주시면 좀 편합니다. 매매라는 외관을 만들었지만 요거는 서로 효과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효인데 요 안에 있는 증여라는 알맹이는 서로 합의가 된 거예요. 효과의사가 있죠. 그러면 요 증여 부분만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여 계약에 따른 이행 청구나 강제 집행이나 소송이나 이게 가능합니다. 한쪽이 야 우리 이 통정 허위라서 무효라는데 왜 소유권 넘겨달라 하느냐 이럴 때 매매는 무효인데 거기에 들어있는 은닉행위, 증여는 법적으로 유효, 즉 법률 효과가 발생해 버렸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정 허위를 했다 해서 은닉행위를 포함한 모든 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은닉행위는 유효다. 요 말을 이해를 하세요. 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법률 효과가 나요. 통정허위 표시에서 매매는 합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예요. 당사자가 일치하는 효과의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예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은닉행위에 대해서는 합의한 법률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효해요. 낯선 용어들이 들어가니까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뿐입니다. 암기하느라고 머리 쓰지 마시고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고 문제 풀 때 이해된 대로 풀 수 있으면 그만입니다. 자꾸 오래가지 못할 암기로 머리에 부담을 주지 마세요. 두 번째 구별 개념, 신탁행위. 부동산 신탁 같은 경우 있죠. 담보 신탁도 있고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고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관리하게 한다든지 특정한 목적 하에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넘겨놓는 경우가 있어요. 내 소유 부동산인데 수탁자한테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소유자로서 의사가 있으면서 소유권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표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신탁행위는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신탁은 목적이 특정되어 있다는 거, 그 한도에서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권리 이전에 관해서는 허위가 없는 겁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 표시 행위로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가 신탁의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심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잖아요. 신탁 계약 맺고 신탁의 목적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표시에 불일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은 달라요. 이 명의신탁은 범죄예요. 이 명의신탁은 신탁이라 돼 있지만 이 신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내 건데 이름만 제 이름으로 해놔야지. 내 내심의 효과의사와 소유권 이전이라는 외부에 드러나는 행위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이건 무효입니다. 권리 이전의 의사 없이 이름만 바꿔놓은 거, 포대가리 해놓은 거. 이 명의신탁은 무효이기도 하면서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 이남 이녀 중 세 번째,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중 하나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보겠습니다.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개념은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 하자죠. 모르고 표의자가 모르는 것을 말합니다. 알면 비진의 표시, 모르면 착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내 생각하고 다른 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몰라.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A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했는데 계약서에 B라고 쓴 거죠. 이런 거. 근데 나는 내가 본 게 요 B라고 알고 있던 거예요. 이걸 착오라고 합니다. 이남 이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요 착오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해하고 있다고 착오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조문부터 보겠습니다.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교재에 쓰여져 있는 글보다 이 법조문이 중요합니다. 답을 법조문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 다른 말로 법률행위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 이게 중요해요. 중요 부분의 착오. 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해서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다르다는 걸 모르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지금 이 문장을 설명드린 겁니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할 수 있다를 여러분 이제 다른 말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뭐죠? 법률효과 측면에서 권리 발생. 어떤 권리? 취소권 발생. 앞 시간에 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봅시다. 이 취소권 발생은 법률효과죠.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원인은 두 가지라 했죠.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 발생,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발생. 이 취소권은 그 둘 중에 어떤 법률 요건에 의해서 발생했습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취소권 발생이죠. 법률 규정 뭐냐면 제109조. 이 109조 법률 규정이 이 요건 하에 취소권을 발생시켰습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발생. 이 취소권은 대표적인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을 따로 한번 말씀드렸었죠. 잠시 그 부분 갔다 오겠습니다. 권리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재산권, 비재산권, 재산권은 물권, 채권.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따로 뭘 공부했었냐면 이 형성권을,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형성권을 한번 설명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형성권이 나올 때마다 이 내용을 떠올려 보시라 이렇게 했었거든요. 형성권은 한쪽 일방의 의사표시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리가 되겠죠. 폭탄 같은 겁니다. 딱 던지면 그냥 쫙 법률효과가 폭탄 터지듯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형성권 법정주의, 형성권은 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취소권 보셨죠? 109조 법률 규정이 일정한 요건 하에 당사자에게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발생시켰습니다. 형성권은 주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생긴다. 지금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받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그 취소권으로 대체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취소권은 법에 의해서 발생했고 취소권은 제척기간이라는 수명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권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취소권은 특정한 사람한테 주어지고 그 사람이 취소권만을 다른 데 팔거나 옮길 수가 없습니다. 주체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취소권의 행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너 나 취소권 쓸래? 이런 형태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소권은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취소권이 여러 명한테 공유가 되면 모든 사람이 행사해야만 취소권 행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종류 보시면 여기 취소권 있죠? 예, 이걸 지금 본 겁니다. 우리가 취소권을 처음 본 건 아니에요. 언제 봤죠? 권리 주체에서 봤습니다.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거기서도 봤어요. 그러니까 취소권이 거기서도 생기고 착오에서도 생기고 사기강박에서도 생기는 거예요. 한번 기억을 환기시켜 봤습니다. 대표적인 형성권인 이 취소권, 을 앞에 형성권 파트에 적용해서 한 번 더 기억을 환기시켜 봤습니다. 법조문을 계속 볼게요. 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네? 요 문장 해석이 굉장히 복잡해요.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 보기 전에 조문으로 일단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원칙 자체가 복잡해요. 일단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돼요. 중요 부분. 그러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죠. 중요 부분이 아니면 취소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갈림길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피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 부분인지, 어떤 게 중요 부분이 아닌지, 이거는 판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조문이 해석되어 있는 판례를 보고 중요 부분과 중요 부분이 아닌 부분을 선별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중요 부분이면 취소권 생기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요 부분이라도 차고자가 과실이 중대할 때, 그러니까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일 때는 다시 취소권이 안 생긴대요. 중요 부분인지를 갖고 중요 부분이라고 평가됐다면 다시 그 차고가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를 한 번 더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게 중대한 과실인지 어떤 게 아닌지를 또 판례를 갖고 감을 익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09조 공부에는 설명이 긴 겁니다. 요거 갖고 제가 지금 퀴즈를 한번 낼게요. 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and 표의자가 경과실인 때 취소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중요 부분 플러스 경과실. 경과실은 중과실이 아니니까 취소권 발생을 막지 못합니다. 그 다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잘못이 없어요. 과실이 없어요. 그러면 취소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자,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다른데 표의자가 모른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서 OX를 해봅시다.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를 먼저 살펴서 OX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더 살펴볼 것도 없이 표시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유효. 끝. 자, 중요 부분의 의사표시다.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살필 게 있죠. 과실. 과실이 있다. 과실이 없다. 일단 과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법률효과가 법률행위 중요 부분 차고 그 다음에 과실이 없다. 취소권 발생이죠. 취소권 발생이란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자, 과실이 있다. 그럼 여기서 또 갈림이 있죠. 중과실이냐, O, 경과실이냐. 그러니까 중과실이 아닌 걸 경과실이라고 하죠. X. 중과실이면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없죠? 취소할 수 없다는 건 뭡니까? 표시된 대로 효과가 난다는 거죠. 유효. 자, 중과실이 아니다. 경과실이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 발생. 여러분이 이 법조문 갖고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취소권이 발생하는 경우는 요 경우와 요 경우죠. 중과실이면서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있더라도 경과실인 경우. 자, 유효인 경우는 요 두 개죠.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닌 경우, 그 다음에 중요 부분 착오는 맞는데 중과실인 경우 표시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유효. 중과실이란 표의자가 직업, 행위 종류, 목적 등에 미쳐 보통의 주의를 현저하게 잃은 경우를 말합니다. 현저하게. 누가 봐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거는? 이런 경우를 중과실이라 하고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저 좀 아쉽네, 저 실수했네, 이건 경과실이에요. 법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일단 그 정도 감만 일단 느끼시기 바랍니다. 민법에서는 과실 이름에 경과실을 말해요. 그래서 경과실을 얘기할 때는 경을 빼고 그냥 과실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인 주의 위반. 근데 중과실은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중과실을 얘기할 때는 중자를 꼭 넣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그냥 과실 이러면 경과실이구나 아시면 돼요. 자,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아까 여기서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과실이 중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게 되잖아요. 이 유효하다는 거는 이 착오자한테는 굉장히 불이익이죠. 제가 착각해서 의사표시를 했는데 취소할 수 없어. 그냥 그대로 확정적 유효로 굳어져 버린다. A라는 땅을 사려고 했는데 B를 사게 됐다.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취소권이 없으면. 그런데 이 유효라도 상대방이 이 표의자의 과실을 알고도 이용한 경우에는 이 유효가 취소권 발생으로 바뀐다. 객관식에 내기 좋죠.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취소 못하느냐? 아니다.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한 경우 그때는 취소권을 준다. 요 맨 위에 라인 요때 취소권을 준다. 손익 3자 보호는 모아서 한다고 했죠. 자, 그럼 피할 수 없는 쟁점.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어떤 건가? 실제 사례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 기준설이라는 게 있어요. 주관적 기준, 객관적 기준. 자,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하냐? A라는 땅을 사고 싶은데 B라는 땅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이게 뒤바뀔 거라고 생각했으면 계약을 했겠냐고. 안 하죠. 이 목적물이 달라진 거는 중요 부분이겠죠. 당사자 입장에서. 그리고 일반인, 내가 계약 당사자는 아닌데 빙의해서 내가 저 사람이라도 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중요 부분을 판단한다는 게 이중 기준설입니다. 본인한테는 중요한데 남이 볼 때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중요하지 않은데 남이 볼 때 중요한 게 있을 수 있고, 요걸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이중 기준설입니다. 이거 갖고 판단을 해봤어요. 자, 중요 부분에 속하는 착오가 뭐냐? 목적물의 동일성. 방금 말씀드렸듯이 A 땅을 사려고 하는데 B 땅을 살게요. 이렇게 말을 했다. 이거 중대한 착오라는 거죠. 사람이 중요한 법률 행위에서 사람의 동일성. A하고 근로계약을 한다는 게 B하고 한 거죠. 어느 날 일하러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증도 마찬가지예요. 보증, 이 사람이 보증 설 줄 알고 여기다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이 보증 쓴대요. 보증계약은 당사자 사람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동일성,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성질의 동일성, 매매인지 증여인지 이런 법률행위 성질. 증여인지 알고 계약했는데 매매다. 매매 대금 내놔. 이거 당사자라면 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라도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토지 현황 경계에 대한 착오. 땅 보러 갔는데 이렇게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 땅 살래. 나중에 보니까 경계가 여기에요. 이 부분은 못 사. 중요하죠. 이건 중요 부분의 예로 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중요 부분에 속하지 않는 착오. 평수가 좀 부족하다. 50평짜리 계약을 했어요. 근데 안은 47평이다. 이걸 취소할 정도는 아니다. 이거는. 그럼 손해 볼 거냐? 이 손해를 어떻게 할 건가는 다른 법리로 해결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취소할 정도로 중요 부분이냐, 계약 전체를 취소할 정도로 중요 부분의 착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손해보고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착오를 공부할 때는 착오에 집중해서 요건에 해당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민법 전체를 지금 다 배우고 이 사례를 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격이나 환율의 착오도 그 법률행위 전체를 취소할 정도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착오가 있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착오, 이것도 중요 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부분이 많이 실수하시는데 목적물의 소유권에 관한 착오, 이건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A라는 사람이에요.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샀어요. 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물건이 A 게 아니에요. A가 남의 물건을 판 겁니다. 원 소유자가 있어요, 따로. 이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닌 겁니다. 이건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채권법까지 다 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으실 텐데, 이 매매 계약은 채권 계약이죠. 계약을 하면 행위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행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거 행사할 때 A가 B로부터 소유권을 가져와서 이렇게 넘겨주기만 하면 문제 없어요. 매매 계약 당시에 꼭 자기 거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걸 이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거는 채무 불이행으로 처리해요. 채권 계약은 그 채권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 채무 불이행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 매매 계약이 무효나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채권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아무 얘기도 아닌데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뭐가 부딪히는 느낌이 날 거예요. 채권 계약은 행위 청구권이거든요. 행위 청구권에 있어서 소유권 귀속은 문제되지 않아요. 나중에 그 행위를 하면 되는 거지 미래에 그 행위를 이행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가 지금 당장의 법률 행위에 효력을 자고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담보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이런 것까지 하면 이게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관련 문제. 담보 책임을 이제 채권법에서 배우게 되는데 어떤 물건을 살 때 이 물건의 일부에 하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샀다. 그러면 이 산 사람이 어떻게 주장할 수 있냐면 이 물건에 이 하자가 있는 줄 알았으면 나는 사지 않았을 거야. 이런 착오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루어진 매매 계약 때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발생해요. 하자는 원래 있었고 법률 행위를 했고 그게 나중에 발견된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원시적 불능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요거는 담보 책임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착오도 되죠. 권리 경합이 됩니다. 즉 담보 책임을 주장할
할 수도 있고, 착오의 요건이 되면 착오 취소도 할 수 있고, 서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면 됩니다. 자, 화해는 뭐냐면 합의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뭐 합의 본다 이러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합의 본다. 이게 법적 용어로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의 핵심 요소는 상호 양보해서 어느 결론에 이르는 걸 화해라고 해요. 자,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나 착각했어. 화해 계약 취소할래. 이거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창설적 효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나중에 합의를 했어요. 화해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화해 계약을 하는 순간 그 전에 거는 사라지고 이 화해 계약 자체의 효력만 남아요. 그 전에 있던 내용의 착오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다만 분쟁 이외의 내용에 대한 착오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당사자 자격인데, 주3이 피해자인 줄 알고 내가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피해자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합의 테이블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합의를 했다. 이건 뭐가 되냐면 여기에도 해당될 수 있죠. 사람이 중요한 법률 행위에서 사람의 동일성, 당사자 자격 등 분쟁 자체가 아니라 그 이외의 내용에 대한 착오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가족보상 행위에는 이 109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결혼해놓고 나 착각했어. 이렇게 나쁜 사람인지 몰랐어. 취소. 이거 안 돼요. 다만 혼인과 입양에 대한 착오는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법상 계약은 합의가 없으면 다 무효예요. 여기 착오가 있다는 건 합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무효가 돼버려요. 재산법하고는 조금 다른 법리가 작용하는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쌍방착오, 양쪽이 다 착오한 경우 그냥 각각 착오한 쪽에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됩니다. 불이익이 없는 착오는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착오로 취소권을 주는 이유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불이익이 없을 때는 굳이 취소권을 줘서 법률 관계를 유동화시킬 필요가 없죠. 자, 동기의 착오. 이게 법률행위 목적에서도 봤는데, 법률행위 목적에서 동기의 불법을 본 적이 있죠. 비슷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동기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고 어떤 법률 효과를 주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동기가 표시돼서 법률행위 내용이 됐을 때, 이때는 그 동기를 포함해서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를 검토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상대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 이것도 표시된 거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동기가 들어간 부분 다 비슷하게 처리해요. 동기의 불법에서도 그 동기가 표시됐을 때는 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착오에서도 그 동기가 표시되거나 또 상대방이 제공한 착오,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착오인 경우에는 법률행위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름이 어려운데, 오표시, 잘못된 표시가 아무런 해가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재밌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A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당사자 갑, 을이 모두 A 토지를 B로 알고 계약서에 B를 기재했어요. 계약서에 매도인, 매수인은 B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둘 다 생각하고 있는 이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사실은 A 토지예요. 근데 계약서에만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만 잘못 표시한 거죠. 둘 다 얘를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파는 쪽도 여기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지, 다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팔 수도 없어요. 이건 그냥 뭐냐면 해프닝이죠. 해프닝. 둘 다 이 대상물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의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대해서 계약서를 쓴 거다라고 해석하고, 요 B는 해프닝이다, 그냥 A라고 표시한 거다. 잘못된 표시는 전혀 해롭지 않다. 합의된 대로 효과를 내면 되고, 이 표시는 그냥 쓱쓱 지우고 고쳐라. 경과실 취소. 중과실만 없으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 중요 부분의 착오 더하기 과실이 있는데 그 과실이 없거나 경과실일 때 이때는 취소할 수 있잖아요. 중과실만 아니면 취소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착오를 했어. 중요 부분의 착오인데 중과실이 없고 경과실만 있다. 그럼 경과실이라도 과실은 과실이잖아요. 자기가 착각해서 해놓고 취소권을 받았어. 취소권이라는 형성권을 받아서 또 이걸 빵 터뜨려, 행사. 그래서 이 자기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돌렸어. B 입장에서는 지가 잘못해놓고 취소해서 무효까지 돌리고 나만 손해네? 그 얘기입니다. 경과실 취소의 경우 표의자의 책임. 그런데 법 규정이 경과실일 때 그냥 취소권을 주는 걸로 법 규정이 돼 있고, A는 법 규정에 의해서 얻은 취소권을 정당하게 행사를 했기 때문에 권리
권리 행사자거든요.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는데 배상 책임을 인정해라. 그거는 이 권리를 준 의미와 배치되기 때문에 경과실 취소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하나 건지실 거는 권리 행사는 위법하지 않다. 권리 행사로 인한 법률 효과는 당사자들이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경우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원칙입니다. 시험 문제가 모든 지문이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아는 게 나오지 않아요. 모르는 문장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암기로 그걸 커버할 수 없는 겁니다. 또 논리 흐름, 이해, 감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처음 보는 문장도 얘가 뭘 말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래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거예요. 민법은 암기로 절대 정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저는 이 민법이 암기 과목이었으면 절대 이걸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암기거든요. 자유롭고 유연하고 모든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런 공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명날인의 착오 표시상 착오로 봅니다. 109조를 적용합니다. 이남 이녀 중 마지막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법조문부터 볼게요. 사기나 강박, 협박은 굉장히 강력한 압박인데 여기서 강박은 그보다 좀 약한 것까지 포함한 압박을 말합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발생. 그런데 사기 강박자하고 법률행위 상대방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A라는 사람한테 협박받아서 B라는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2항에 관한 겁니다.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이때는 무조건 취소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모르는데 취소권이 생기면 그 상대방한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두 자로 뭐라고요? 악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죠? 과실. 그 선의에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요. 이때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 발생이 조건부로 일어나죠.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사기나 협박을 해서 B하고 법률행위를 할 때 B가 내가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걸 알았거나 또는 모르긴 하지만 선의이긴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하면 알 수 있었을 경우 이제 경과실이 있는 경우 그때는 나한테 취소권 발생이라는 법률 효과가 생긴다. 자, 사기라는 거는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착오에 빠졌어. 그럼 109조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럼 109조와 사기로 인해서 속아서 착오가 일어난 이 110조하고는 뭐가 다르냐? 109조 할 때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착오는 상대방이 제공한 거죠. 상대방이 유발한 거죠. 상대방이 제공하거나 유발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 부분이 아니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109조로 가버리면 중요 부분의 착오인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근데 110조 사기로 인해 발생한 착오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자, 강박은 조금 넓은 의미의 압박입니다.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의사표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했다. 이거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효 사유가 돼요. 어떤 무효? 의사 무능력에 의한 무효가 됩니다. 권리 주체에서 의사 능력을 했죠. 그 의사 능력이 없는 걸로 보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한다는 이 개념 자체가 무의미하죠. 이때는 의사 무능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갓난애기, 술에 취했거나 약물에 취했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엄청난 공포감에 빠져 있다. 요것도 의사 무능력으로 보고 무효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0조에서 강박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압박을 받아서 내가 스스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것을 말합니다. 자, 이남이녀 요건을 다 봤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있던 선의3자 보호 규정을 여기서 몰아서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선의3자 보호는. 법률행위 이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사람이 2중, 3중으로도 막 생기거든요. 현실에서. 그때 원 법률행위가 무효나 취소됐다. 그러면 내가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그 전에 어떤 단계에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요. 몇 년 뒤에 찾아와서 나한테 내가 산 건 내놓으래. 되게 황당하잖아요. 난 등기부 보고 권리자한테 샀는데 그 앞에 당사자 사이에 착오가 있었는지 사기 강박이 있었는지 그건 내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은 선이겠죠. 모르겠죠. 그리고 나는 3자잖아. 그 법률행위에 내가 관여한 적이 없잖아요. 몇 단계 건너가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착오를 했는지 통정 허위 표시를 했는지 비진의 표시를 했는지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근데 법 조문이 없으면 내 걸 뺏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조문을 두는 겁니다. 선의 3자 보호 규정을. 그럼 이 개념 얘기 다 나온 겁니다. 선의.
무효 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모르는 제3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이 사람은 앞에서 무효가 되든 취소가 되든 차단됩니다. 차단. 법률 효과가 차단. 이 개념으로 선의 3자가 누군지를 구별해 내시면 돼요. 그럼 선의여야 되고 3자여야 되는데 선의는 알았냐 몰랐느냐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져요. 근데 3자이냐 아니냐 요거는 판단을 해야 돼요. 자, 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해요. 그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자, 선의 3자에서 무과실까지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선의이면 충분하고 과실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인데 과실이 있더라도 보호됩니다. 법 조문에 다 선의 3자는 보호된다, 선의 3자는 보호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의는 추정됩니다. 추정된다는 건 입증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3자 얘기만 하면 나는 몰랐다는 게 추정이 돼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내 걸 뺏어가려고 소송한 사람이 내가 알았다는 거를 증명해야 돼요. 자, 3자란 요 개념이 중요합니다. 일단 당사자는 3자가 아니죠. 포괄승계인도 당사자하고 똑같습니다. 포괄승계라는 것 자체가 권리, 의무, 하자까지 통째로 물려받는 걸 말해요. 당사자 지위가 옮겨가는 걸 포괄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에서 주로 일어나죠. 테마 5 권리 변동에서 포괄승계, 특정승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은 그냥 당사자예요. 그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이외의 자. 그 다음에 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 이 문장이 이해되시면 외우지 않더라도 복기해 내실 수가 있어요. 당사자 이외의 새로운 이해관계 가진 자. 이 중에 선의이면 보호가 됩니다. 차단됩니다. 법률효과가. A가 B에게 땅을 팔았어요. 근데 B가 또 C에게 땅을 팔고 C가 D에게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요게 통정허위래요. 108조. 통정허위면 무효죠. 무효면 어떻게 됩니까? B는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고 A는 돈을 돌려줘야 되죠. 법률상 근거가 없으니까 둘 다 부당이득이 돼서 원위치 시켜야 됩니다. A가 내 부동산 달라고 하니까 이 부동산을 줄 수 없죠. 왜냐? 이까지 넘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A는 B한테 가서 내 부동산 돌려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D는 일단 3자죠. A하고 B 법률 관계 이후에 새로 진입한 사람이잖아요. 요 C하고 D가 다. 그래서 선의는 추정되고 이 둘 사이에 이게 통정 허위 표시였는지 모르는 3자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차단효, 차단, 이 장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 차단. 그래서 A가 D한테 달라고 하러 갈 때 여기서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는 이 땅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이 선의 3자에게 무효나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선의 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지 이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관없어요. 요 D가 요 차단벽을 없애고 A가 반환 청구하는 걸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돌려줄게. 이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3자가 보호된다는 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지 이 무효였던 게 유효가 된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무효의 법률 효과는 있는데 이게 이 벽에 의해서 차단됐다는 것 뿐입니다. 뭐 108조로 예를 들었지만 107, 109, 110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상 표현을 통정 허위 표시로 할게요. 그런데 107, 108, 109, 110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편의상 108조만 예를 든 것뿐이다. 그러니까 뒤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제3자죠. A, B가 통정 허위로 이 부동산을 B에게 넘겼어요. 근데 이 부동산을 가지고 B가 C 은행에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때 요 C는 저당권자 C는 제3자죠. 이미 통정 허위 표시가 일어난 뒤에 새로 유입된 당사자이기 때문에 3자에 해당합니다. 이 통정 허위 표시 때는 없던 당사자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 기초로 B가 취득한 소유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108조 법률행위를 기초로 새로 유입된 제3자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당권이 아니라 가등기를 취득한 자 똑같은 원리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매수한 자 C가 매수했다. 다 같은 원리죠. 임차한 자, 가압류한 자, 채권의 양수인. 이거 한번 설명할게요. A가 B에게 부동산을 팔고 B는 A한테 매수 대금을 줘야 되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 관계가 생겼죠. 이 뒤에 D가 요 채권, 금전 채권을 넘겨받았어요. A가 나 B한테 돈 받을 거였는데 그거 양도할게요. 채권 양도를 한 겁니다. 요 D,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채권의 양수인. 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도 이미 A, B 사이에 통정 허위가
했고 거기에 기초한 해서 생긴 이 채권을 넘겨받았죠. 새로 유입됐죠. 예, 새로 유입됐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같아요. 원리가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걸 보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9번 사례 연습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자, 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 매수인의 일반 채권자, 통정허위 표시를 합니다. A, B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부동산과 돈을 주고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매수인의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라는 거 뭐냐면 B에 원래부터 있던 채권자를 말해요. 108조 위반의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채권자예요. 이 법률행위 이후에 유입된 사람이 아니라 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존재를 했기 때문에 3자가 아니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법률행위 무효하고 관계가 없어요.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닙니다. 일반 채권자라는 표현을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있던 채권자를 말합니다. 자, 이런 사례가 왜 나오냐면 B가 A로부터 허위에 의한 계약으로 땅을 받은 거예요. 땅을 받고 있으니까 그 원래부터 있던 이 채권자 입장에서 아싸 땡큐 하고 여기에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 B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다가 갑자기 부동산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게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무효가 현실화돼서 이 토지에 대한 반환이 문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가 아니 이게 내가 지금 가압류 해놨는데 이걸 가져가네. 내 가압류는 보호돼야 돼. 난 선이고 A, B가 아닌 3자니까 내가 한 가압류는 보호돼야 돼.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너는 3자가 아니야. 즉 뭐냐면 여기에 A한테 토지가 돌아갈 때 여기에 C가 해놓은 가압류는 말소. 뭐 선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단 3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되는 범위에서 탈락.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약정 후, 그 다음에 허위 양도, 이제 108조 위반 행위가 이때 일어났습니다. 거쳐 가등기가 격려된 경우, 이 가등기권자는 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108조 행위 이전에 가등기 약정이 있었고, 그 약정에 따라서 그냥 이행이 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08조 법률 행위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지, 이 108조 이후에 새로 이 가등기권자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이나 미녀 요 시점으로 이후에 새로 유입된 사람만이 3자인 거예요. 3번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당권 등 제한물건이 허위로 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토지 등기부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1번 저당권 A가 갖고 있고 2번 저당권 B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 저당권 포기 이제 말소가 된 거예요. 근데 이 포기가 108조 통정허위 표시다. 그럼 이 포기가 무효가 되죠. 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 원칙이 있어요. 이게 포기가 되면 2순위가 1순위로 올라와요. B가 1순위가 된 거죠. 1순위가 돼서 좋았는데 이게 무효가 되니까 원상복구. A가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B가 다시 2순위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선이 3자이기 때문에 1순위에 계속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호받는 3자가 아니에요. 그죠? 원래부터 이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 포기 이후에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있었잖아요. 기존. 이게 답이죠. 기존. 기존이 아니어야 3자가 되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A, B, C. 당사자가 3명이에요. 통상의 계약은 당사자 2명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3명이에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이 제3자는 계약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아니어야 3자인데 여기서 제3자는 당사자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별도 테마에 있는데 그래서 제가 혼란을 겪으실까봐 거기에서는 요 3을 한글로 3이라고 썼어요. 계약 당사자입니다. 대리행위에서 본인, 위임인을 말하죠. 대리인의 3명 관계에서 본인은 당사자예요. 채권 양도에서 채무자도 기존에 있던 당사자죠. 통정 허위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기존 권리가 그 모습을 바꾼 것 뿐입니다. 권리가 이제 변경된 거예요. 새로운 권리가 아닌 겁니다. 다 당사자거나 새롭게 유입된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에요. 저걸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 유입됐는지 당사자인지 그것만 살펴서 그냥 판단을 하세요. 고기를 사지 마시고 고기 잡는 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